자, 거기 12-7번 봅시다. 연습 문제 12-7번. 자, 연습 문제 12-7번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제로가 됩니다. 여기에 두 근을 뭐라고 둔다? 알파, 베타라고 두는 거야. 3차식 fx가 자, 뭐 x 세제곱을 시작하겠죠. 최고차 계수가 1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f 알파는 알파고 f 베타는 베타고 f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다 라는 겁니다. 이게 얘들아 잘 들어봐봐. 이거 한번 보자. f1은 0이고 f2는 0이고 F3은 0이다. 아주 좋지. 어떻게 되니? F1은 0이고 F2도 0이고 F3도 0이야. 뭔 생각 들어? Fx가 X-1과 X-2와 X-3을 가지고 있네. 그리고 여기 뒤에는 뭔가 차수는 모르겠지만 QX가 뒤에 붙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거에 계속 덧붙여야 돼. 덧붙여야 됩니다. 새로운 내용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야. 기존에 있었던 그 틀에 뭔가 추가가 계속 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 아니면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빨리 깨달으면 금방 늘죠. 자, 뭐지? 다르네. 근데 사실상 같습니다. 왜 같으냐? F알파 빼기 알파는 빵. F베타 빼기 베타는 빵.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빵이야. 이 도대체 뭐지? 도대체 뭐지 이거? 라는 건데 이런 틀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야. 자, 어떻게 보느냐? 먼저 뭐부터 보느냐? 자, 이거부터 봅니다. 밑에 있는 내용을 뭔가 잘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 알파, 베타. 규칙이 있네? 질서가 있네? 뭘 생각한다? 얘를 생각합니다. 소위 얘를 뭐라고 내가 얘기할 거냐면, 같은 구조의 등식이야? 방정식 생각하라고. 다시 같은 구조의 등식 또는 관계식이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 방정식을 먼저 생각하세요. 당연히 연상이 될 거란 말이야.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거야. 오케이?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구나.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근이 되면 뭐가 좋은데? 근이 되면 근을 알잖아요. 알파와 베타가 근이네. 그러면 이 방정식의 수식이 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야. 왜인지 알겠지? 왠지 알겠죠? 이 방정식의 근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되는 거잖아. 맞죠? 됐어? 적혀 있잖아, 이렇게. 이해되죠? 그럼 봐. 근이 나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 이항을 시킬 겁니다. 이항을 시키는 이유는 그럼 도대체 뭘까?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는빵 때문에 이항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왜? 빵이 정말 중요합니다. 빵이 있어야지 식이 구성이 됩니다. 빵 없으면 식이 구성이 안 됩니다.
빵이 아니라 1이면 식이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한쪽을 빵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왜? 그러면 얘는 얘가 근이기 때문에 x 빼기 알파. 오케이.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잖아. x 빼기 베타. x 빼기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적힐 수 있다 이 얘기야. 이까지 해야 돼? 이해가요? 다시. 이 방정식의 여기 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뒀었을 때 이게 왜 이 두 식이 되느냐? 알파를 집어넣으면 빵이 나오고 베타를 집어넣으니까 빵이 나오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잖아. 똑같은 거야. 여기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 얼마 나와? 빵 나와.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당연한 거죠. 여기 F 알파가 알파인데 여기 알파 집어넣으면 똑같은 거 빼니까 0이 나오겠지. 이해돼요? 마찬가지 베타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알파 더하기 베타를 집어넣더라도 얘 때문에 0이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왜 얘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키기 쉽고 얘만 그냥 단지 이항시키면은 요런 수식이 구성이 되니까 방정식을 떠올리라는 얘기고 방정식을 떠올렸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 방정식의 근이고 이항만 시키면 뭐야? 빵빵빵을 만들어내니까 이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방정식을 먼저 떠올리라 이 얘기예요. 떠올리고 이항만 시키라고. 그러면 빵빵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생각하는 거야. 쌤 근데 얘는 나와 있네요.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나와 있어요? 그래 여기 적혀 있잖아. 같은 식이잖아. 그럼 얘는 그냥 적으면 되지. 아, 쌤, 얘는요? 그렇죠. 알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야? 1이잖아. 오케이? 1이잖아요. 1이잖아. 그럼 여기 x-1로 바꾸면 되겠네. 이게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fx 빼기 x가 이 식이 방정식의 도움을 받아서 수식을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방정식의 도움을 최대한 받아서 얘들아 이 아이디어는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난이도 높은 문제 풀 때, 낮은 문제를 풀 때 근데 이것도 워낙 중요한 유형이니까 꼭 알아두시는 거고 뭐를? 그래 이거의 가장 큰 주제는 뭐다? 같은 구조의 등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든다. 방정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뭐다? 식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오케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겠죠. 12-8번입니다. 자, 12-8번은 진짜 뭐래? 복합적인 문제니까 잘 한번 봅시다. fx가 12-8번이야. fx가 누구야? 자, 최고차 계수가 1인 다항식. 이게 x의 n승으로 가는 겁니다. x의 n승으로 가는 겁니다. x의 n승 형태로 가는 건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자 밑에 fx를 거기 한번 적어봅시다. 누구로 나눴을 때? gx로 나눴을 때 gx로 나눴는데 목과 나머지가 모두 gx 플러스 x제곱이더라 라는 얘기야. 자, 몫이 얘고 나머지도 gx에 더하기 x제곱이 되더라 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 한번 내봅시다. 이거 뭐지? 라는 건데 fx가 gx로 나눴을 때 몫이 적당하게 있을 거고 gx 더하기 x제곱이 몫으로 있을 거고 얘가 몫입니다. 나머지가 뭐다? 그렇죠. gx 더하기 x제곱이다 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잘했니? 그대로 적었어. 그대로 적잖아. 자, 근데 여기서 던져주는 힌트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니까 잘 보세요. 자, 잘 들어봐. 왜 장난이 아니냐?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어차피 나눗셈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제수는 나머지의 차수보다 크다 이 얘기야. 다시
제수입니다. 나눌 제. 나누는 수의 차수는 그 다음 뭐? 나머지의 차수보다 무조건 크다는 얘기야. 이쪽이 더 큽니다. 오케이? 이거를 이용을 하는데 쌤 하는 거 잘 봐. 자, 봅시다. 자, 볼게요. gx가 1차야. 얘가 1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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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몇 차야? 2차야.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얘를 나는 이렇게 불러. 차수를 대입해 보는 거야. 그래서 gx가 1차일까, 2차일까, 3차일까, 4차일까. 이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식이고 1차면 탈락이야. 왜? 1차, 2차니까 탈락. 3차야. 3차, 3차 탈락. 4차야. 4차, 4차면 전체적으로 4차, 4차 탈락이야. 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2차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차수는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가능성이 얘밖에 없다는 얘기고 얘가 2차라는 걸로 가능하니까 얘는 누구로 시작해? 그렇죠. x제곱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됐니? 뒤에는 뭔지 몰라요. 쌤, 왜 x제곱으로 시작합니까? 최고차 개수가 1이라며. 최고차, 아니구나. I'm sorry. 흥분해서 이상. fx죠. 네, gx죠. 아니야. 그냥 일단은 x제곱이고 얘는 뭔지 몰라요. 일단은. 맞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어? 목이 탄다. 목이 타. 가보자. 됐죠? 가봅시다. gx x제곱 이 앞에 네모 맞아? 근데 봐. 야 그럼 2차야. 그럼 얘 몇 차가 돼야 되겠어? 작아야 되니까 사라져야 되겠지 2차가.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이야. 납득하세요? 납득하시죠? 이해돼? 왜? 마이너스 x제곱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면서 뒤에 있는 녀석은 뭐가 되느냐? 모르지. ax 플러스 b라고 두면 되겠죠. 그 대신에. 이까지 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이 ax 플러스 b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뒤에 있는 녀석 뭐가 돼요? ax 플러스 b가 되더라 라는 얘기죠. 다르니? 저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가자. 이제 가자. 됐어? ax 플러스 b잖아. 그럼 여기도 ax 플러스 b겠네. 이러면서 뭔가 실타래 풀리듯이 풀린다는 얘기야. 자, 결국에는 이게 누가 돼야 되겠어?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a 값이 누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최고차 계수가 1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또 하필이면 이게 강력하게 3차다라는 게 나오는 게 정수근이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정수근이 3개 있잖아. 그럼 정수근이 3개 있다라는 얘기는 최소한 3차 이상은 된다라는 얘기니까 자, 이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얘가 1차고 얘가 2차고 그래서 토탈 3차가 되고 이제 식을 좀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A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야지 최고차 계수가 1이 나온단 말이야. 자, 정리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b가 됩니다. 납득하시죠?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됩니다. 또 끝에 있는 거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돼. 됐죠? 얘가 뭐야? 얘가 fx야. 이제 새로운 국면입니다. 나 조건을
해야 되겠죠. 나 조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2를 대입하면 되겠지. 2를 대입한다는 얘기야. 맞죠? 왜? 아니, 실근이 2가 나왔는데 모르는 게 딱 한 개밖에 없는데 2를 대입하지 않고 100이겠어? 무조건 2를 대입해야죠. 오케이? 그래서 x 이꼴 2를 대입합니다. 나머지 그는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다르면서 다른 정수근이야. 다른 정수근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2를 대입한다라는 얘기입니다. 2를 대입해 봅시다. 얼마야 이거? b-6이죠. 여기 2 대입하면 b 빼기 2입니다. b 빼기 2가 되는 거고 끝에 있는 것도 b 빼기 2인데 이게 얼마야? 근이니까 0이 나오겠지. 오케이? 그러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야? 눈에 누가 들어와? b가 2라는 게 당연히 눈에 들어와. 오케이? 근데 b가 2만 있겠냐고. 아니죠. b가 2가 아니다라면 왜?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일반적으로는 2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사라질 거고 따라서 뭐가 돼? b 빼기 6이야. 없애. 그럼 얼마야? 더하기 1이야. 이거 이꼴 제로니까 b가 얼마가 나와? 5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에 있는데 상당합니다. 난이도가. 또 보면 뭐 해야 돼? 그렇죠. 분류해야 돼. 2가 될 것이냐 5가 될 것이냐 봐야 되겠죠. 그래서 b가 2인 것부터 나는 5일 것 같긴 한데 맞지? 찍어. 찍어서 2냐 5냐잖아. 그럼 b가 2냐 5냐잖아. 2였으면 좋겠는데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해봅니다. 해봐야죠. 안 해보면 뭐 어떻게 알아? 모르지. 됐죠? 됐니? 됐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또 전개하지 말고 우리 그러지 말자. 전개하지 말고 여기 예쁘잖아. 묶어내잖아.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하면 되겠고 남아있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 x 제곱 있습니다. 마이너스 x 있고 더하기 2가 있는데 얘로 묶어냈으니까 남아있는 건 1이 되겠죠. 오케이. 탈락. 탈락입니다. 얘 탈? 그냥 탈이죠. 왜? 얘가 뭐니까?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니까 판별식조차 또는 정수근 자체가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정수근 자체가 없습니다. 탈. 5가 되겠지. 5가 되니까 이제 또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어딨니? 내가 뭐하지? 여기 b에 5 집어넣습니다. 여기 5라고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 x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적으면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적으면 되는 거니까 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x 더하기 5로 묶어내면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5 더하기 1이니까 더하기 6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얘는 진짜 예쁘다. 뭐야?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x 플러스 3 하나 x 마이너스 2 둘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정수근 다 나오면서 정리가 되겠죠. 가자. 자, 이제 몇 번이냐? 12-9번 봅시다. 자, 12-9번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x의 4승이야. 마이너스 플러스 5x의 몇 승이야? 3승이야. 마이너스의 4x 제곱이고 더하기 5x 더하기 1은 제로가 되는데 주어진 방정식을 t로 나타내세요 라고 돼 있죠. 그리고 나서 뭐냐? 거기 보시면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습니다. 가봅시다. 자,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 상반 방정식이라 부릅니다. 대칭인 4차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반, 서로 서로 개수가 반대가 되는 거야. 맞죠? 반대가 돼. 상반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풀이법은 정해져 있어요. 뭐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아니죠? x에 x분의 1을 합한 걸 t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정리 한번 해볼게.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한다는 얘기는 이 수식을 x 더하기 x분의 1 형태로 변형을 해야 되니까 양변을 누구로 나눠준다? 자, 나누기 x제곱을 합니다. 왜? 쌤, 쟤는 왜 어떻게 나눌 수 있? 야, 0이 근이 될 수는 없잖아. 0 집어넣어 봐봐. 근이 되겠니?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x제곱은 x가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고, 나누면, 자, 식을 정리해 볼게. 얘 x제곱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뭐야?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x 더하기 x분의 1로 t로 치환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얘랑 얘가 있어요. 얘랑 얘를 x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오케이? 나눠서 이쪽에 갖다 주고, 오케이? 이거 보이죠? 요 녀석 순서를 좀 바꿉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들어있는 거 x제곱으로 나누고, x제곱으로 나누니까 예쁜 모양으로 적히겠죠. 더하기 5에 x 더하기 x분의 1. 하나, 마지막으로 누가 있어? 마이너스 4. 이까지 되겠지. 이거 이꼴 0이 될 텐데 x 플러스 x분의 1로 치환한다는 얘기고, 치환하는 상황이니까 자, 얘를 뭐예요? 그렇죠. 얘를 t로 치환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라는 건데, 자, 얘를 제곱합니다. 그러면 이게 t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느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암산해봐. 여기 2 나오죠? 그 2를 넘기면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t제곱 빼기 2라서 여기 있는 이 녀석입니다. 얘가 누구 돼? t제곱 마이너스 2가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지금 t가 되고요. 정리해 봅시다. t제곱에 플러스 5t입니다. 플러스 5t 빼기 6. 이거 이꼴 제로네. 됐어? 이렇게 나오지. 아, 방정식의 해가 어떻게 나온다? t가 뭐예요? 6, 마이너스 6, 하나, 1, 하나 나오죠. 마이너스 6, 하나, 1, 하나 나오죠. 근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t 값이 아니잖아. x 값이니까 x 값으로 재구성해 줍니다. 다시 분류합니다. 아,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6일 때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x 플러스 x분의 1이 누구? 1일 때 둘.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얘기고, 자, 그리고 나서 목이 왜 이렇게 타냐. 목이 타네. 양변에다 x를 곱해줍니다. 오케이? 이건 뭐야? 근해 공식 사용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b-의 제곱 9 마이너스 ac니까 8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2 루트 2가 되겠고, 얘는 x제곱을 곱해줍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꼴 제로. 아, 이건 허수인 근이 나오겠네. x는 2분의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i 이렇게 적어주시면 답이 되더라 라는 얘기죠. 자, 오메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뭐 쭉 다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이건 다 풀어보시면 되고, 연립방정식으로 일단 살짝 넘어갑시다. 연립방정 13장입니다. 13장. 13장에 보시면 연립방정식 일단 보자고.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뜻이 뭐냐? 나란히, 연립이야. 연립주택 알지? 나란히 서 있는
방정식을 그냥 모양만 보고 연립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결국에는 연립방정식의 목표는 뭐냐? 공통해를 찾는 겁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는 겁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는 가장 큰 뼈대는 뭐냐? 한 문자로 바꿔줍니다. 가장 큰 뼈대가, 이게 제일 중요한 화두, 또는 여기서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한 문자. 방정식으로 만들기야. 그러나 항상 뭔가 한 문자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문제도 있겠지만 이 이외에 특별하게 특수한 방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뭐를? 메인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메인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한 문자에 대한 방정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있을 거고, 특수한 몇몇 가지들, 그리고 많이 알아봐야 될 것들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결국 한 문자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공통해를 찾는다. 저게 첫 번째입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러면 뭐가 있느냐? 연립 1차도 있겠죠. 연립 1차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부터 먼저 봅시다. 이원 연립 1차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언제 배웠느냐? 2학년 1학기 때 배운 내용이야. 이원, 모르는 게 두 개란 얘기야. 그거의 연립 1차. 그럼 3원도 3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원, 그럼 모르는 게 세 개란 얘기야. 문자가 두 개란 얘기고, 2원 1차 연립 방정식 형태는 당연히 뭐 한다? 2원 연립 1차야. 그럼 뭐 하면 돼? 그렇죠. 수거하면 되잖아. ax 플러스 b, y는 c, 또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는 c 프라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있으면 뭐 해주면 돼? 그렇죠. 얘는 해석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얘랑 얘를 해석하는 방법을 첫 번째 그냥 대수적으로 그냥 소거를 한다는 얘기야. 소거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도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준다? 나중에 공통수학 이와도 연결이 되겠지만 얘는 직선입니다.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식이 크게 두 가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공통수학 1을 할 때는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둬서, 여기에 비중을 많이 둬서 소거를 한다는 얘기야. 소거법, 지금 여기 와가지고 가관법이 뭐냐, 대입법이 뭐냐, 그거는 좀 그렇잖아, 맞지? 가관법과 대입법은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 식끼리 소거를 할 겁니다. 소거를 합니다. 소거를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x를 소거할 수도 있고 y를 소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고, 별은 세모가 되겠죠. 오케이?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나서 뭐야? 별이 0인 경우와 별이 0이 아닌 경우로 분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 오케이? 됐어요? 별이 0인데 세모도 0이야.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세모가 0이 아닐 수도 있을 텐데, 별은 0인데 세모가 0이 아니야. 이때는 그냥 해가 없어요. 왜? 만족하는 x가 없어요. 그럼 x가 없는데 당연히 y가 있을 리가 있니? 그래서 y도 없습니다. 만족하는 x가 없고 y도 없기 때문에 이때는 뭐야?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갈 거란 말이야. 잘 이해가 안 갈 거야. 잘 들어봐봐. ax 플러스 뭐라고 볼까? 그냥 할까? bx, by 플러스 c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는데, 자, 내가 누구를 소거를 했어. 소거를 한번 해볼게. 소거를 했어.
위에 A를 곱해서 속을 했어. A 곱하고 빼주고 마이너스 A를 곱해서 더해줬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A 곱해서 더해줬다고 칠게. 자, 마이너스 A를 곱해서 더해줘서 사라졌습니다. B 마이너스 A의 Y야. 마이너스 A 곱해서 더해줬어요. 마이너스 3A 더하기 C야. 마이너스 A, 오케이? 됐어? 자,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잘 들어봐. B랑 A랑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 그리고 나서 뭐가 만들어졌느냐? B랑 A랑 같은데 그럼 얘가 0이 되겠죠. 0 곱하기 Y인데 근데 누구마저도 마이너스 3A 더하기 C마저도 0인 거야. 그럼 0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Y가 어떻게 돼? Y는 모든 수가 나오겠지. 이런 상황에서 Y는 모든 수가 나옵니다. 그럼 Y가 모든 수가 나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X도 모든 수일까? 아니야. Y 모든 수가 나오면 여기에 모든 수가 쭉 들어가면 만족하는 X는 누가 나와? 그렇죠. 모든 수의 3 빼기 모든 수. 그러니까 3 빼기 1, 3 빼기 2, 3 빼기 3, 3 빼기 4. 이러한 뭔가 Y가 빠져서 만들어지는 숫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 뭐라고 부르냐?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수히 많겠지. 왜? 여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1 들어가면 2, 2 들어가면 1, 0 들어가면 3. 그럴 때마다 X값도 모든 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숫자가 나오잖아. 3이라는 숫자에서 Y를 뺀 숫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모든 수라고 나오면 그냥 랜덤하게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야.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는 X값들이 많이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X는 모든 수가 맞아요. X는 모든 수가 맞습니다. 모든 수가 맞으나 그 모든 수를 대입했을 때 대응되는 Y 값들이 토도도덕 막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무수히 많다. 해가 이럴 때를 무수히 많다라고 부릅니다. 물론 정보가 많이 누락되었지만 모든 수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많이 모든 수는 아니야.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상황에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야, 별이 아니야. 그럼 뭐가 돼? 그렇죠. X는 뭐야? 별분의 세모 딱 나오겠지. 그럼 Y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관계를 맺는 뭔가가 대입해서 나오겠죠. 이럴 때는 해가 한 쌍 있다. 한 쌍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요런 걸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더라.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거 좀 정리.